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상 전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시상 전개 방법들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고 각 시상 전개 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시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다음 수업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시상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상은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시상을 일정한 질서에 의해 한 편의 시로 조직해요.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시의 전체 특징과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은 그 시인에 따라 또 각 작품에 따라 정말 다양한데 이번 시간에는 총 8개의 시상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추보석 구성이라고도 부르고요.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그리고 성경 후정, 대조 혹은 대립적 심상의 제시에 따른 시상 전개, 기승 전결, 그리고 수미상관, 그리고 통사 구조의 반복 혹은 유사한 구조의 반복에 의한 시상 전개, 그리고 점층적 강조에 의한 시상 전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는 아까 말했듯이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연적인 시간의 변화를 축으로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시대 순위나 역사의 흐름, 즉 과거, 현재, 미래, 혹은 계절의 순서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하루 중에 시간의 흐름 등이 기준이 되어서 시의 내용이 전개가 돼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순환 혹은 순리에 대한 성찰을 다룬 시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혹은 불안한 현재와 달리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하는 시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의 예시로 윤동주의 서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윤동주의 서시는 1년에 1행부터 4행까지 내적 번민으로 인해 겪었던 갈등, 즉 과거를 드러냅니다.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과거형이 보이고요. 그런데 또 5연에서 8행까지는 뭐뭐 해야지,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미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2연에서는 다시 오늘 밤에도 이렇게 현재,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와 현실적 실현 간의 갈등, 현재를 보여주죠. 이렇게 윤동주의 서시는 과거, 미래, 현재로 돌아가면서 시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다음은 공간 혹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인데요. 공간 혹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는 화자가 지금 위치한 장소나 화자가 바라보는 장소의 이동을 축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시적 공간 자체가 변하는 경우와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선이나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 시상 전개 예시로 김영랑의 5월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에서는 먼저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보자면 이 시에서 화자는 들길, 마을, 그리고 들, 보리밭, 꾀꼬리, 산봉우리로 이어지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5월의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드러내고 있죠. 들길에서 산봉우리로 이동한 것처럼 이 시에서는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은
성경 후정이에요. 성경 후정은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자연의 경관이나 분위기를 서정적으로 제시하고 후반부에서는 화자의 정서나 생각을 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후의 달밤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달빛이 낙동강의 달빛이 푸르다 흐르는 금빛 노을처럼 이렇게 풍경을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달밤에 배를 타고 나가는 전경, 그리고 배를 타면서 보이는 강변의 전경을 제시를 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아득히 그림속에 정화된 초가집들, 할머니 조롱전에 잠들던 그날 밤도 이렇게 평화롭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조 혹은 대립적 심상의 제시에 따른 시상 전개인데요. 이 시상 전개는 작품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 소재가 지니는 심상이나 의미를 대조적으로 설정하여서 대조적인 둘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로 인해서 강조의 효과는 물론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더 선명하게 부각시켜요. 그러나라는 접속자의 사용으로 분위기나 정서를 반전시키면서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기승전결에 의한 시상전개. 기승전결에 의한 시상전개는 먼저 시상을 일으키고 그걸 발전시켰다가 한번 뒤집고 이어 결말을 잇는 순서로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상 제시가 기고 시상의 반복 심화가 승, 그리고 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전, 그리고 중심 생각 또는 정서의 제시가 결입니다. 의미상 4개의 연으로 구분되는 시는 대개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예시로 서정주의 국화엽배설을 가지고 왔는데 살펴보자면 1년에서는 이제 꽃이 피기까지 인고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고 2년은 과정의 아픔, 고뇌와 아픔을 천둥과 먹구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3년에서는 자아 발견의 완숙한 경지, 그리고 4년에서는 실현과 깨달음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기, 승, 전, 결이 1, 2, 3면에 따라서 나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 수미상응에 의한 시상전개. 수미상관에 의한 시상전개는 시의 처음과 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배치시켜서 형태와 시상의 균형미와 안정감을 주는 전개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산유화는 보면 첫 연과 마지막 연이 수미상관을 통해서 시상 전개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사 구조의 반복과 점층적 강조에 의한 시상 전개인데요. 통사 구조의 반복 혹은 유사한 구조의 반복에 의한 시상 전개는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를 써나가는 방법이고요. 점층적 강조에 의한 시상 전개는 시상이 전개될수록 화자의 정서, 의지, 시적 상황이 점점 정도가 높아지도록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의미를 확장시켜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 연에서 마지막 연으로 갈수록 감정이나 의지가 고조되고 강해져요. 그게 점층적 강조에 의한 시상 전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다양한 시상 전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조의 기능과 종류 그리고 정서적 거리와 정감의 깊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